세계 미식계에서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레스토랑.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무려 5번 선정되고 20년 가까이 전 세계 셰프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곳, 노마. 북유럽 지역 식재료만을 사용해 뉴 노르딕 키친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이곳은 단순한 미식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식재료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각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하는 실험실에 가까운데요. 식사 한 번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이곳에 커피 회사인 우리가 왜 찾아갔을까요? 저 역시 그 물음을 품은 채 마주한 노마. 황홀했던 4시간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는데요. 유리 온실처럼 생긴 작은 건물 안에서 스텝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잠시 풍경을 즐기며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투명한 창 안팎으로 보이는 수많은 꽃들과 식물들. 그땐 단순히 미관상으로 심어놓은 줄만 알았는데요. 모두 조금 뒤 식사에 사용될 재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식사를 하기 위한 메인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길지 않은 동선이었지만 정원 곳곳에 심어진 꽃과 잎들을 보며 직접 기른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모습. 마치 오늘의 식사가 한편의 풍경으로부터 시작되는 느낌을 받으며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엔 꽃들이 정성스럽게 말려진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자 홀에 있던 스태프분들이 일렬로 나와 반갑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저희 자리에 도착했을 땐 테이블 위에 이미 무언가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요. 꽃과 해조류, 살아있는 개 껍데기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가득 놓여져 있어 조금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될 각 요리의 원물들이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이 재료들과 잠시 눈을 맞추는 시간이었는데요. 곧바로 서버가 등장해 가벼운 대화를 건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재료들은 이 계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며 오늘 식사에는 아티초크와 다양한 발효식품이 포함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논알콜 페어링과 와인 페어링까지 더해 총 16개의 디시와 8잔의 페어링 음료를 차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논알콜 페어링의 첫 음료는 목련을 베이스로 한 콤부차였습니다. 논알콜 페어링은 노마의 철학답게 계절 재료를 활용한 하우스메이드 발효 음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목련 콤부차는 해당 시기에 피는 목련을 직접 발효해 만든 것으로 플로럴한 향기와 은은한 상큼함이 어우러져 첫 음료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곧바로 등장한 첫 번째 디시는 플라워 핫팟이라는 메뉴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메뉴이기도 한데요. 노마가 일본에서 팝업 레스토랑 형태로 몇 달을 보내면서 영감받은 꽃 샤브샤브였습니다. 정원에서 직접 기른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손으로 집어 엘더플라워를 우려낸 따뜻한 육수에 살짝 담궈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놓여진 굴 껍데기를 열면 엘더플라워 소스가 담겨 있어서 살짝 데친 꽃을 찍어 먹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에 고기를 대신해 꽃을 데쳐 먹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신선했는데요. 꽃마다 콩이나 겨자가 연상되기도, 민트처럼 화한 향 또는 씁쓸한 맛까지 꽃마다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향기와 비주얼에 첫 시작부터 압도되는 기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맛도 맛있었습니다. 첫 디시 중간쯤 마치 대파처럼 생긴 독특한 재료가 등장했는데요. 블러쉬라는 갈대가 식물로 코삭 아스파라거스라고도 불리며 봄에 딱 2주만 만나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여러 늪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긴 껍질을 벗긴 앞쪽 연한 부분만 두 입에 나눠 먹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첫 잎은 생으로 본연의 식감을 느껴보고 두 번째 잎은 따뜻한 육수에 살짝 담가 곁들여진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섬세하게 제한된 먹는 방식 덕분에 단순한 재료 하나에도 깊은 존중이 느껴졌는데요. 식감은 샐러리처럼 아삭하고 맛은 오이를 닮아 수분감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청량한 첫인상 뒤로는 약간의 끈적한 감촉과 고소한 애프터가 남았는데요. 물론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했지만 이런 재료를 자연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맛본다는 점 자체가 무척 이색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디시는 달콤하게 조리된 새우 요리가 절인 듯한 목련 꽃잎에 감싸진 형태로 제공되었는데요. 새우 아래에는 점성이 있는 젤리 형태의 소스가 깔려 있었고 한 입 머금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향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물컹한 질감의 소스와 탱글한 새우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우러졌고 차갑게 서브된 덕분에 전체적으로도 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우 자체의 감칠맛도 훌륭했는데요. 재밌었던 건 매 디시마다 다른 서버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각 요리를 맡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듯했고 이후에도 많은 서버를 만났지만 모두 밝은 미소와 함께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당당한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그 이상으로 노마만의 호스피탈리티가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세 번째 디시는 막 껍질을 벗겨 살짝 익힌 새우와 그 아래 해조류 소스로 절인 초록색 밥이 제공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 밥은 일본의 미도리마이라는 현미쌀로 식감이 찹쌀 같으며 단맛이 좋은 쌀이라고 합니다. 처음 제 앞에 놓였을 때 미역 쌈밥이 떠오르는 비주얼이었는데요. 사실 새우를 감싸고 있는 해조류는 식용이 아닌 장식용이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바다 내음이 확 올라왔고 찹쌀처럼 쫀득한 질감의 밥은 앞 디시와 마찬가지로 감칠맛이 매우 좋았습니다. 새우는 매우 부드러웠고 초록색 밥에서는 허브 같은 상쾌한 향도 느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은 메뉴였지만 일부는 강한 바다 내음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디시는 멕시코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훈제 할라피뇨 고추인 모리타 칠리와 소나 소스로 구운 완두콩이었습니다. 이 디시는 되게 스모키한 향이 좋았고 앞선 요리들에 비해선 익숙한 맛과 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요리가 자연 그대로의 식조류를 중심에 두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향을 입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콩을 손으로 떼어 먹고 있었는데 조용히 손수건을 가져다주는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마저도 그냥 올려두지 않고 작은 접시에 받쳐 세팅해 주었고 손수건을 수거할 때도 긴 집게를 사용해 식사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제공된 페어링 음료들은 솔직히 너무 참신한 요리들에 비해 강렬하게 기억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았던 한 잔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공된 금자나로 만든 주스였는데요. 약간의 샤프란과 밀랍을 넣어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샤프란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에게는 완전 낯선 향이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린 망고나 열대과일 같은 향미가 떠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공된 디시는 베르네즈 소스가 발려진 덴마크 오징어 요리였는데요. 버터리하고 기름지게 구워진 오징어는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는데요. 자칫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위에 더해진 꽃 덕분에 산뜻하고 플로럴한 애프터가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디시에서는 스코비라는 생소한 재료가 등장했는데요. 콤부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균으로 흔히 콤부차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마에서는 콤부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 그 부산물인 스코비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블루베리 주스, 차, 파슬리 추출물에 장시간 담궈진 스코비를 셀룰레이스 효소를 사용해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돌 마른 스코비 안 밖으로 엘더플라워 건조꽃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포크가 아닌 나뭇가지에 꽂혀 있다는 점이 재밌었고 잎에 넣자마자 강하게 베리류의 산미가 느껴지고 식감은 탱글했습니다. 밑에 소스는 포도주스를 연상시켰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니 일반적인 식재료가 아닌 부산물에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스코비를 먹던 중 저희에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모모스라는 커피 회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대각선에 앉아 계시던 손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You guys are from Lolo's Coffee? Yeah, I love it too. I was there a couple years ago. I met Charlie Chu. Charlie Chu. It was, but I got to drink your coffee every day. It was fantastic. It was really like, you guys do such a good job. It's awesom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Really good. Thank you. 낯선 타국, 그것도 이 한정된 공간에서 모모스를 좋아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게 정말 감동이었고 구성원으로서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장님께서 입맛을 돋우는 메뉴가 나왔으니 곧 기름진 게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다음 디시는 튀김 요리였습니다. 튀김 요리 특유의 고소하고 기름진 향이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일본 덴푸라 스타일로 튀긴 요리로 그 위에 마다가스카르 페퍼와 스모크드 펌킨 소스로 양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감싸고 있던 이파리가 꽤 스파이시했는데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튀김이지만 맵싹한 향신료와 스모키한 소스 때문에 단조롭지 않게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시 하나하나마다 자연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접시와 플레이팅 또한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 페어링에서도 인상 깊었던 한 잔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눈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든 사케로 후쿠오카 지역에서 처음 산패 제조법을 이용해 술을 제조한 곳으로 유명한 미이노코 토부키라는 양조장에서 만들었으며 매우 깔끔하면서도 드라이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디시는 맛있게 구워진 허브와 아티초크였습니다. 호두와 블루베리 소스가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디시는 등장부터 스테이크 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티초크를 자르자 안쪽에서 스며나온 붉은 소스는 마치 레어 스테이크의 육즙처럼 보였고 맛마저도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디테일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9번째 디시는 노르웨이 북부에서 가져온 윙드켈브와 볼켈브라는 두 종류의 해조류였습니다. 윙드켈브는 부드럽게 쪄낸 후 고스시와 여러 향신료로 풍미를 더해 준비해 주었고, 볼켈브는 약 24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한 뒤 식감이 부드럽게 풀리도록 칼집을 정교하게 내어 손질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옆에 놓인 접시에는 새우와 솔잎을 베이스로 한 진한 크림 소스가 함께 제공되었고, 해조류를 이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은은한 새콤함만 살짝 느껴져서 그냥 향신료가 들어간 줄 알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새콤함의 정체는 바로 개미였습니다. 먹을 때마다 개미 특유의 산미가 느껴졌고 예상외로 꽤 맛있어서 놀랐던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기했던 건 서버분들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개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아마도 선입견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음으로 마치 정원에서 갓 꺼낸 화분처럼 등장한 이 메뉴는 와사비 스네일이라는 이름의 디시였습니다. 작은 화분이 이끼와 식물들 사이에는 메밀로 만든 콘이 숨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달팽이, 딸기, 고추냉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콘 아래쪽은 마치 초콜릿이 채워진 아이스크림 밑에 부분을 먹을 때처럼 바삭하고 고소하며 안에 무언가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바로 뒤에 느껴지는 달팽이의 탱글한 식감, 와사비의 알싸한 풍미가 강렬하게 남아 한입 안에 다양한 감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달팽이를 마주한 채 달팽이 요리를 먹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1번째 디시는 화려한 식용 꽃잎들이 그릇을 가득 채워 꽃밭을 연상케 하는 샐러드였는데요. 다양한 컬러의 꽃잎들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꽃잎이 뒤집힌 채 제공되었습니다. 꽃 아래에는 일본 전통 발효 식재료인 코지보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쌀로 만드는 누룩을 이곳에서는 다른 곡물로 응용해 만든 것이었는데요. 약 2-3일간 발효 과정을 거친 뒤 바베큐처럼 구워내 오이 껍질로 감싸고 파인애플과 화이트 커런트로 만든 소스를 곁들여 주었습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향긋하며 은은하게 고기 같은 풍미도 느껴졌는데요. 입맛을 정돈해주는 전환점 같은 디시였습니다. 뒤이어 나올 메인 디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구성으로 메뉴 간 흐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셰프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등장부터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크랩 브로스는 커다란 게 껍데기 사이로 밀랍이 부어져 봉해진 형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마주보고 있는 동일한 게로 우린 육수가 담겨 있었고 게의 양옆을 잡고 중앙에 있는 구멍을 통해 마셔보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육수는 게의 머리 부분을 활용해 우린 뒤 밀랍과 함께 조리해 풍미를 더했으며 블랙커런트 오일과 약간의 식초가 가미되어 향과 산미를 살짝 더한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식기 형태 자체의 창의성이었는데요. 육수를 마시기 위해 게와 입을 맞춘다는 설정 자체가 정말 신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공된 모든 메뉴 중에서 제일 독특하고 낯설게 느껴진 메뉴이기도 했습니다. 13번째로 제공된 요리는 랍스터였는데요. 접시 왼쪽 위에는 작은 다리와 집게살이 마다가스카르 후추와 함께 마리네이드 되었고 가장 가까운 접시에는 살짝 익힌 랍스터 꼬리 위에 랍스터의 내로 만든 소스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추가로 옆에 있는 호스타 잎과 작은 상추, 야생꽃들은 같이 곁들여 먹으라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랍스터에 달달하고 쌉싸름한 잎과 아래 깔린 장미 비네그레트 소스를 같이 곁들여 먹으니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향이 되게 좋았습니다. 드디어 디저트 타임이 되었는데요. 진한 멕시칸 초콜릿을 베이스로 라즈베리, 소나무 새순, 엘더플라워 등이 화려하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꽃잎과 잎사귀, 그리고 베리의 산미와 초콜릿의 깊은 풍미가 함께 어우러지며 시각적으로도 먹는 즐거움이 극대화된 플레이팅이었습니다. 이날 정말 살면서 이렇게 꽃을 많이 먹는 날이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꽃을 경험했던 하루였는데요. 꽃과 잎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이 디저트는 진한 초콜릿과 함께라 크게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특히 라즈베리를 씹으면서 초콜릿을 함께 떠먹으니 달콤함과 산미의 밸런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콜릿 디저트를 이런 플레이팅으로 풀어낸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노마 특유의 창의적인 해석이 잘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는 호두밀크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래에는 버섯과 베리 프랄린이 숨겨져 있었고요. 접시 바닥에는 노마에서 직접 만든 헤이즐넛 오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헤이즐넛 오일의 풍미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노마의 대부분의 메뉴가 되게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터라 모든 멤버들이 동시에 극찬한 메뉴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 메뉴는 유일하게 모두가 한 입 먹자마자 와 하고 감탄했던 순간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맛이었지만 그 깊이와 진한 강도에서 오는 감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디저트 향연에 놀랐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디저트인 양초가 나왔습니다. 직접 불을 끄고 먹을 수 있는 양초 컨셉의 디저트는 겉은 화이트 초콜릿, 안에는 바삭한 쿠키 같은 밀크 크럼블, 레몬 버베나 무스, 라즈베리 잼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을 끄는 행위부터 불과 함께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어 포크로 덜어먹기 좋은 텍스처까지 디저트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한 디테일이 담겨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심지조차 후드로 만들어져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을 끌 때 이제는 꿈 같던 이 시간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저트에 커피가 빠질 수 없죠. 우리가 마신 커피는 멕시카 테네아파 농장에서 재배된 가르니카 품종의 커피였는데요. 노마가 이번 팝업을 준비하며 여러 커피를 찾아다니던 중 바로 이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마의 신선한 요리와도 균형이 잘 맞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마셔보니 베리류 특유의 상큼한 산미가 좋았습니다. 디저트까지 먹으면 우리가 즐긴 코스 메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한 장 받게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다른 레스토랑과 다르게 메뉴 이름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순서로 노마의 주방과 내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입장할 때 가장 먼저 마주했던 오픈바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그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녁 코스를 준비하기 위한 손질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공간은 원래 군사 벙커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이곳을 직접 정리하고 노마의 현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발효 실험실까지 포함해 모든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된 마지막 투어는 단순히 식사를 넘어 노마라는 세계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모든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한 입 한 입 먹어보며 직접 추측해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미식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여정을 100% 즐기지 못한 아쉬움도 분명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전까지의 다이닝 경험이 노마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파인다이닝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캐주얼하고 프렌들리했던 서비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진심 어린 웃음을 지어주던 사람들, 스스로 제공하는 메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자부심을 담아 당당하게 설명하던 모습, 그리고 재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틀을 깨는 실험 정신까지, 그리고 식사 중반에서야 사장님께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우리가 노마에 간 진짜 이유,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선 결국 좋은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식탁에서, 자연에서, 사람의 손끝에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쉽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 여정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출장 중인 우리의 빈자리를 채웠을 동료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친절한 서비스, 실험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들이 누군가의 지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된 소명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최고를 경험시켜 주신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 온 마음으로 가득 담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조금씩 변화해갈 모모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